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깨가 조금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죠.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네요. 이러면 어떤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팔을 영영 못 쓰게 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올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은 힘줄이 정말 많이 찢어졌다고 하는데도 통증 없이 멀쩡하게 골프도 치고 뭐 운동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주 작은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데도 밤에 잠을 설치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회전근개가 끊어졌다고 누구나 다 아플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깨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치료가 필요한지 여러분들께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깨 통증을 좌우하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활성화된 염증입니다. 우리 어깨에는 이 힘줄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점액낭이라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윤활주머니 같은 건데요. 이 회전근개가 자극되거나 파열이 되면 이 점액낭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세포들이 뭐 사이토카인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이 통증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뿜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통증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갑자기 내가 넘어져서 여기 파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찢어지니까 이런 염증 반응도 막 폭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조그만 파열이라도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서 서서히 닳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퇴행성 파열은요, 우리 몸이 이 염증에 적응할 시간을 조금 벌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미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열이 의외로 상당히 진행돼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근육간의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깨는 회전근개도 4가지가 있고 주변에 삼각근이나 다른 주변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이제 정교하게 협동을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 일부인 가장 많이 파열되는 이 극상근의 기능이 떨어져도요, 그 주변의 삼각근이나 견갑하근 이런 근육들이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을 해주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근육 밸런스가 좋은 분들은 이런 보상작용이 뭐 문제없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파열이 조금 있어도 기능 저하나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근육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은 분들은 조그만 손상이 있어도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최근 나온 연구에 따르면요, 이 파열의 크기와 같은 손상 정도랑 이 통증은 큰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료를 볼 때에도 이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진 분들이 부분적으로 찢어진 분들보다 통증이 덜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논문에서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분 파열이 되면 아직 남아있는 힘줄 섬유에 비정상적인 장력이 이제 집중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끈 4개로 막 당기고 있는데 하나 끊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3개로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이 나머지 3개에 끊어진 하나의 목까지 장력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끊어진 섬유의 목까지 감당을 하려 보니까 이 남아있는 회전근개에 과부하가 걸려서 통증이 심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파열돼서 너덜너덜해진 이 힘줄 표면이 움직일 때마다 점액낭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이 기계적인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서 통증을 악화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찢어져도 통증이 다 다를 수 있다면 우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치료를 결정해야 될까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MRI에 찍힌 이 파열의 크기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인데요. 먼저 첫 번째 기준으로는 통증이 얼마나 센지, 특히 밤에 얼마나 아픈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밤에 아파서 깨는 야간통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데요. 밤에 유독 이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밤에는 통증을 억제한 코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이 분비가 줄어들고요. 누운 자세에서는 정액낭이 있는 견봉하 공간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염증 부위가 더 심하게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간통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어깨 염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깨 통증이 밤에 더 심해져서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에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꼭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통증 때문에 팔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치료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머리를 빗는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운전대를 돌리는 이런 일상적
기본적인 동작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삶의 질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겠죠. 이럴 때도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팔에 힘이 빠져서 혼자 힘으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상태, 의학용어로 이 슈도 패럴라이시스, 가성마비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통증이나 염증의 문제가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도 굉장히 심하고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수술 같은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환자분의 나이랑 생활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활동적인 젊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찢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기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나이가 많은 이 고령의 환자분들이 통증이 심하지 않고 MRI나 검사를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만성적인 퇴행성인 파열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파열이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기보다는 어깨 주변 근력을 강화하는 재활 운동이라든지 주사 치료 같은 간단한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MRI에서 한 3cm 이상의 이제 대범인 파열 또는 광범인 파열이 이제 관찰이 되고, 또 힘줄이 끊어진 그 근육이 지방으로 변해지는 이제 지방 변성 같은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빠른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어깨 통증의 주범은 뭐다? 파열의 크기가 아니라 염증이다. 그리고 치료 결정의 핵심은요, MRI나 초음파 같은 그 파열 정도가 아니라 통증이나 기능 제한 같은 나의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MRI에서 아니면 초음파에서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명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팔을 쓰는데 얼마나 불편한지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게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치료 계획은 꼭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